어서오세요, 복감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롭바디 파나소닉 GH 시리즈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가 만족하는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길어지면서 인터뷰 콘텐츠 제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촬영은 캐릭터의 분석과 이해를 기반으로 촬영과 편집의 요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터뷰 영상은 캐릭터를 잘 드러내는 카메라 포지셔닝, 그리고 레벨, 앵글, 숏 사이즈, 인터뷰 대상을 둘러싼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는 룸의 결정, 포커스가 맞는 존의 범위를 결정하는 피사기 심도, 정적인 인터뷰 영상의 활동성을 불어넣는 카메라 무브먼트, 인물의 입체감을 살리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조명, 인터뷰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음색이 풍성하고 노이즈가 없이 깔끔한 오디오를 녹음하는 그것, 굉장히 복합적인 작업이죠. 특히 4K 촬영이 일반적으로 가능해지는 지금의 시점에는 편집 작업에서 숏 사이즈의 조절을 통해서 더 다양한 구성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인터뷰 영상 제작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캐릭터의 이해에 따른 공간의 선택, 그리고 후반 편집 작업에서 숏 사이즈 조절을 고려한 촬영 사이즈의 선택까지 생각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감독은 이러한 인터뷰 영상 촬영에 관한 촬영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세팅, 장비 설명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보시죠. 문득 드는 생각이 있네요. 잠시 짚어보고 갈게요. 뭐냐고요? 바로 렌즈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렌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바디 선택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렌즈 선택은 바디 선택의 노력에 비해서 좀 적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바디를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렌즈의 고민으로 넘어가시죠. 바로 어떤 미리수, 어떤 화각을 가진 렌즈로 피사체를 담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화각의 선택은 숏 사이즈, 피사체와 카메라, 즉 시청자와 인터뷰 대상자의 거리를 결정하고, 무엇보다 이미지 표현에서 중요한 심도 표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인터뷰 촬영에서 우리는 어떤 화각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몇 미리의 화각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터뷰 촬영에 있어서 가장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화각을 사용 비중에 따라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저희 기준에는 한 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땐 50mm, 그리고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땐 85mm, 일반적으로 이 정도 화각대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을 하는 화각은 35mm, 70-200은 여러 가지로 아까 85mm 같은 그런 화각대를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줌렌즈나 단렌즈나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이런 화각대가 가능한 렌즈라면 인터뷰 촬영을 하는데 화각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품질을 높이고 좀 더 인물이 돋보이는 심도 조절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줌렌즈보다는 단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렌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줌렌즈에 비해서 얕은 심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단렌즈로 얕은 심도를 표현한다는 말, 그거 하나 짚고 갈게요. 그거는 뭐겠습니까? 나만 바라봐, 이런 거죠. 주변에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좀 지켜봐라, 이런 의미. 인터뷰라는 건 그런 거죠. 인터뷰자가 메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영상이니까요. 그럼 단렌즈가 뭐길래 인터뷰 촬영에서 단렌즈를 강조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 봅시다. 단렌즈, 뭐 렌즈가 알이 한 개 있어가지고 뭐 단렌즈라고 할까요? 뭐 그런 뜻이 아니죠. 화각이 하나다. 즉 50mm 표준 렌즈, 50mm 화각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줌렌즈는 렌즈 하나로 수백 개의 화각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단렌즈 50mm 화각을 우리는 자꾸 강요받아야 할까요? 네, 줌렌즈 쓰면 편한데 말이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얕은 심도 표현에 대한 장점, 조리개 값이 굉장히 낮게 적용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죠. 본격적으로 렌즈 미리수의 화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50mm 단렌즈, 이 50mm 단렌즈는 보통 인터뷰를 할 때 MLS, 미디엄 롱샷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디엄 롱샷을 담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하는 자, 그러니까 출연자와 카메라의 거리가 적정합니다. 적정한 거리예요.
뭐 한마디로 프롬프트를 놓고도 읽기가 편안한 거리고, 대면하고 PD와 시선을 맞추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도 아주 적정합니다. 물론 렌즈 화각은 이제 숏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렌즈의 밀리미터는 일정한 화각인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거나 멀리 떨어지거나 50mm 렌즈는 언제나 50mm 화각으로 대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mm 화각이라는 것은 어떤 화각일까요? 50mm라는 건 바로 인간의 표준 시야각이다. 인간이 가장 인간을 바라볼 때 편안함을 느끼고 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mm를 기준으로 좀 넓게 뭐 40mm 또는 60mm 이 화각대도 표준 화각대로 보시면 됩니다. 즉 서로의 바디랭귀지와 표정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적정 거리 50mm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해서 여러 가지로 풀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줌 렌즈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50mm 렌즈가 뭔지 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이해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물 촬영, 즉 인터뷰 촬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50mm 렌즈,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제가 너무 인상 쓰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해 못하신 것보다 이해보다는 제 인상에 신경 쓰여갖고 이해 못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뭐 얕은 심도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리개 값이 보통 뭐 50mm 렌즈 군에서는 f0.9에서 뭐 f1.8까지도 이렇게 얇게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렌즈 개방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얕은 심도 표현에는 아주 상당히 이점이 있고요. 렌즈의 얕은 심도, 그 셀로 포커스, 쉘로 포커스, 그리고 50mm에서부터 잘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이렇게 망원단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얕은 심도 표현이 가능하다. 같은 조리개 값일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5mm는 어떨까요? 85mm도 미리수는 더 커지고, 그러니까 화각대는 좀 더 좁아진 거죠. 좁아진 거고, 또한 그만큼 얕은 심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 85mm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클로즈업 정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러한 뭐 미디엄 클로즈업을 보여주는 85m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숏을 교차 편집을 해가지고 자칫 지루해 줄 수 있는 인터뷰 영상에서 또 표정의 변화 같은 것들을 더욱 심도 있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캠을 사용할 때는 85mm 렌즈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줌 렌즈도 또 어떠한 렌즈도 망원 렌즈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결국 처음에는 줌 렌즈가 주는 아주 많은 화각대를 하나의 렌즈로 표현하는 장점에 줌 렌즈를 좀 이렇게 구입을 하고 여기서 또 아웃포커싱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단렌즈를 또 구입하게 되죠. 하지만 줌 렌즈에서 단렌즈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줌 렌즈를 그렇게 사용하다가 단렌즈를 갑자기 쓰려고 하면 내가 어째서 이 단렌즈를 써야 하는가, 또 어떤 시점에 이러한 화각과 아웃포커스가 필요한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처음 줌 렌즈로 이렇게 좀 깊은 심도에 질려가던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단렌즈를 하나씩 구입해 보는데, 단렌즈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몇 개 구입하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다가 팔아버리는 경우도 이제 많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렌즈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좀 가감히 걸어 들어오셔서 단렌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굉장히 그 단렌즈가 갖는 그런 장점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바로 크롭 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크롭 바디, 얕은 심도 표현은 모든 바디에서 또 가능하죠. 그래서 크롭 바디도 결국은 와이드 화각이나 수백 배의 줌까지 가능하면서도 풀바디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얕은 심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야, 이거 제법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파나소닉 카메라 GH5 마크 2와 GH5S 그리고 S5 카메라를 가지고 단렌즈들 활용하고 또 줌렌즈 활용해서 인터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오늘 파나소닉 GH 계열의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크롭 바디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바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크롭 바디가 이제 노이즈의 한계, 뭐 크롭 바디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뭐 많이 끓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면 요즘은 뭐 듀얼 ISO라든가 이런 걸 탑재해 주면서 노이즈가 많이 이제 개선이 된 걸로 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물론 특정 바디들은 또 이렇게 노이즈가 좀 발생하고 또 그런 기능이 들어간 바디도 있고 아닌 바디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말이죠. 또 특히 듀얼 ISO라는 걸 탑재한 카메라 크롭 바디가 파나소닉에서 나오면서 확실히 저조도 노이즈는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거의 이제 없어졌죠. 물론 아직 뭐 크롭 바디에서 특정 카메라에만 듀얼 ISO를 넣어준다던가 하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실제로 듀얼 ISO가 적용된 카메라를 크롭 바디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크롭 바디를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렌즈가 또 가볍다는 거. 렌즈가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가벼움과 함께 사이즈도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풀프레임의 마운트와 크롭 바디의 마운트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절반 크기이기 때문에 렌즈가 가볍고 작을 수밖에 없죠. 확실히 풀프레임 렌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고 작고 가볍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풀프레임 렌즈 하나를 무게에 크롭 바디 한 두세 개 렌즈를 들고 다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가볍고 또 해상력도 괜찮습니다. 물론 풀프레임 바디에서 경량화된 나온 렌즈와 비슷한 무게를 가진 그런 크롭 바디 렌즈들도 또 해상력 좋은 렌즈들도 있죠. 가격도 제법 괜찮고. 이러한 장점과 또 더불어서 이제 망원 화각 같은 거 갈 때 크롭 바디의 장점이 굉장히 드러나죠. 크롭 바디는 굉장히 또 망원 화각에서 렌즈가 작고 가볍습니다. 그것도. 근데 해상력 꽤 괜찮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제 망원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장점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뭐 촬영 현장에서 특히 여행 촬영 같은 걸 갔을 때 사람들한테 크게 의식되지 않게 촬영할 수 있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호주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 가서 큰 카메라 가지고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촬영을 한다 그러면 시큐리티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뭐 찍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뭐 크롭 바디 같은 것들, 렌즈 경량화된 것들 사용을 하시면은 아, 이거 취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카메라는 프로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장점을 많이 살려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인터뷰 촬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인터뷰 촬영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생각해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어떤 포지션일까요? 카메라 포지션. 그리고 무엇보다 최초의 공간 선택이죠. 그러니까 배경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카메라 앵글, 레벨, 숏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메라 포지셔닝, 레벨, 앵글, 숏 사이즈, 그 다음에 공간. 인터뷰 대상자를 이렇게 둘러싼 그러한 공간에 여백을 주는 것들, 룸을 결정하는 것들, 그리고 포커스가 맞는 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 피사계 심도 안에서 포커스가 이렇게 쉘러 포커스, 얕은 심도, 또 깊은 심도. 보통은 인터뷰 촬영에 있어서는 얕은 심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어떤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다양한 숏 사이즈도 있지만 무브먼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깔끔한 오디오, 풍성한 오디오, 노이즈가 잡히지 않는 그런 오디오를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세팅과 촬영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뷰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선택해야 되죠. 배경은 어떤 기준에서 선택할까요? 바로 출연자의 그 캐릭터에 맞는 그러한 배경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배경과 출연자의 거리, 즉 카메라와 출연자의 거리죠. 그러니까 시청자와 출연자의 거리인 겁니다. 이런 거리에서 가장 적합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50mm 단렌즈. 그리고 인터뷰 출연자는 그런 출연자의 시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룸의 결정과도 뭐 같이 맞물려 있는데 대표적으로 출연자의 시선 처리는 시청자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지금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 방식. 바로 PD나 뭐 질문자, 인터뷰어를 바라보면서 이제 소통하는 방식이 있죠. 그런 시선의 방식,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시선의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또 이런 그런 공간의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명 설정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 거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 뭐 여기서 카메라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더 드리면, 정면에서 저를 지금 찍고 있는 이 50mm 렌즈, 이 50mm 렌즈를 통해서 미디엄 롱샷 제 무릎부터 뭐 머리 위까지 이렇게 보이는 이 정도 상태를 통해서 저의 옷차림이라든가 저의 바디랭귀지를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 클로즈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저의 표정을 디테일하게 살필 수 있도록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객관적인 시선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85mm 렌즈를 통해서 클로즈업을 촬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이적인 뭐 또 그렇게 비싸지 않은 GH5 Mark II, GH5S 그리고 S5 같은 이런 카메라들 1, 200만 원대의 카메라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세팅된 것들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어떤 세팅으로 이러한 인터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인터뷰를 하는 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몇 가지의 좀 더 응용 가능한 앵글들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이 앵글이라던가 로우 앵글 그러한 것들에서 또 룸을 결정해서 뭐 백룸을 많이 준다던가 루킹룸을 많이 준다던가 그러한 부분들 한번 보시고 현장 한번 둘러보시죠.